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함께 보면서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의 실천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그 자격에 따른 즉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하고 난 후에 소비자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서 8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소비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안전할 권리예요.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하고 상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 물건을 사용했는데 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나의 건강,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한때 압력밥솥이 빵 터지면서 집이 막 난장판이 되고 또 4살 배기 아이가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소비자는 이 밥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안전한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두 번째는 알 권리입니다. 이 알 권리는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예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건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 물건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되겠죠. 세 번째는 선택과 권리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대상, 구매 장소, 가격 등을 소비자는 자유롭게 선택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네 번째, 의견을 반영해야 될 권리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용한 후기를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 후기 리뷰하면서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요. 또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인데요. 내가 책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책에 결함이 있었어요. 책 앞 표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은 피해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찾아갔더니 이제 파본인이 새 책으로 교환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죠.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지금 여러분들 기술과정 수업 시간에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 파트, 청소년의 자원관리 파트에서 청소년의 소비생활 단원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7번째는 단체 조직 및 활동의 권리인데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된 단체를 통해서 활동해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인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의 8대 권리 살펴봤는데요. 소비자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내가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소비자의 역할이에요. 자, 소비자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판의식을 가질 책임.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 생각해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요. 환경 오염시키는 물건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쿠팡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쿠팡에서 택배를 시키면 상자, 비닐, 스티로폼 너무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렇게 택배를 시키면 안 되는데 환경 오염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쉽게 이제 끊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거, 빨대 사용하지 않는 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지금 당장 해보도록 하세요. 자, 네 번째, 단체 행동을 할 책임이 있어요. 소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할 책임도 있고요. 사회적인 책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부적절한 소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소비자의 책임 5가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비자의 책임도 다 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도 주장하는 그런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기사 볼 건데요. 삼성 갤럭시 S7 폭발 언제까지? 실제 이거 몇 년 전의 일이긴 한데요. 갤럭시 S7이 출시되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휴대폰 충전을 하면서 휴대폰이 폭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게임을 하다가 휴대폰이 갑자기 폭발을 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손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도 다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압력밥솥에 갑자기 폭발해서 나의 아이가 다쳤다면, 청바지를 시켰는데 그 청바지는 인터넷으로 본 물건과 전혀 다른 물건이 나에게 배송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처럼 소비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내가 사용하고 또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 이 불만을 느껴서 나의 신체, 심리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소비자 문제라고 해요.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문제의 발생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첫 번째는요, 내가 물건을 산 판매자나 제조업자에게 가서 이 물건을 교환해달라, 또는 수리해달라, 환불해달라, 적절한 보상을 취해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여기서 소비자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어. 내가 원하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이제 취해봐야 하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청약철의 의사 등을 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 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증명은 여러분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받는 사람, 판매자의 주소, 이름 쓰고요. 보내는 사람의 주소, 이름 쓰고요.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를 본 사항을 여기 본문에 6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날짜, 이름 쓰고 여기다가 서명까지 한 후에 이 내용 증명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내용 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보낼 건데 그 판매자가 혹시나 이 내용 증명서를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하고 발뺌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 라고 발뺌하는 경우에 이거를 우체국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예요. 내가 쓴 내용 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내가 이걸 보냈다라는 사실의 증거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 증명은 내가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한 분은 우체국, 한 분은 내가, 한 분은 판매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꼭 우리가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청약 철회 제도인데요. 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 물건이
물건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판매자나 사업자에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약철회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 청약철회는 판매 방식에 따라서 그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져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어야 여러분들이 상품에 하자나 결함이 있을 때 이 기간 안에 청약 철회를 요구를 해야 여러분들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내가 직접 가서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장 가서 교환해달라거나 뭐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데, 자, 특수한 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구매한 것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청약철회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방문 판매, 집에 와서 누군가 나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 화장품 사세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이 책 좀 사보세요. 이 책 좀 구경해보세요 하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방문 판매를 누군가가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땡땡 뭐 땡땡 회사입니다 하면서 뭐 이번 달에 뭐 싸게 9,000원 정도면 TV, 유튜브 뭐 프리미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용해보세요 하면서 전화 권유 판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또 다단계 판매. 이 세 가지 판매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해요. 며칠? 14일. 이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나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며칠? 7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해요. 내가 인터넷으로 청바지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사진이랑 너무 다른 청바지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며칠 이내에 상품의 교환을 요구해야 될까요? 10일 지나면 이 청바지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집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자상거래, 인터넷 구매,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을 7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일이 넘으면 여러분 환불 받을 수가 없어요. 청약철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방문 판매, 전화 권유, 다단계 판매는 14일, 전자상거래나 할부거래는 7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고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비자 문제 해결 단계는 판매자나 제조업자를 통한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이 소비자의 보상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화가 난 상태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뭐 화성에 있는 화성시 시청, 군청, 구청, 그리고 뭐 지역주민센터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소비자 상담소가 있거든요. 이 소비자 상담소에 가가지고 내가 받은 피해를 상담원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담원이 그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기관이나 이제 소비자 단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랬는데도 사업자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번째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단체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 즉
이렇게 난 결론은 거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판매자가. 그러니까 어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그냥 판매자가 소비자 요구를 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뭐 기업 대 기업 간의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소비자와 뭐 대기업의 문제, 뭐 이런 경우에 심각한 그런 문제들은요, 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뭐 50명 이상, 뭐 100명 이상. 이러면 이제 이런 소비자들이 같은 피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 위원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니 판매자나 사업자는 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 사업자나 판매자가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방법이에요. 대부분 그 전에 문제가 끝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을 통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소송이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입은 피해가 크고 만약에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살펴봤는데요. 가장 좋은 베스트 해결 방법은 판매자나 제조업자를 통한 해결이었어요. 자, 이렇게도 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에 상담을 요구하면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고력이 빵 터지는 활동 볼게요. 교과서 125페이지입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바지가 컴퓨터 화면에서 본 것과 많이 달라서 환불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사업자에게 연락해서 이 바지 환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왜 환불 안 돼? 지금 7일 있는데 환불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환불을 안 해준대. 이 사업자 어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한테도 일단 그래도 연락을 해야겠죠. 연락을 해서 이거 환불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환불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과 같이 배웠던 대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어떻게? 내용 증명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피해받은 사실을 내용 증명서에 작성을 하고 우체국에 가서 이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거죠. 나는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이제 우체국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청약절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사업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구매는 7일 이내에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청바지를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에 나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소비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요구하는데 안 들어줄 사업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업자라면 이렇게 똑똑한 소비자의 이야기는 바로 조치를